파리 생제르맹이 포르투갈 천재 미드필더 영입 공식 발표를 눈앞에 두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을 도울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이 프랑스 무대로 향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일 주앙 네베스의 PSG행 발표가 임박했다. SL 벤피카는 이미 서명을 마쳤고 네베스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라며 이적료는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SG는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에 진심이었습니다. 로마노는 PSG는 몇 주간 협상 끝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벤피카와 협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 시즌을 앞두고 PSG는 네베스와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2029년 6월까지 PSG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PSG는 네베스 영입을 위해 선수 한 명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헤나투 산체스는 벤피카로 임대되는데요. PSG는 미드필더 한 명에 거금을 벤피카에 내주고 네베스를 품는 셈입니다. 네베스는 포르투갈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으로 통합니다. 어린 나이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승선했으며 유로 2024 최종 명단에도 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조지아와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 75분을 뛰기도 했습니다. 유럽 명문들이 네베스를 노렸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네베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도 휩싸였습니다. 네베스는 메뉴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로마노는 지난해 네베스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중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이다. 11월부터 스카우터를 보내 직접 확인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네베스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6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 이탈리아 강호 인터밀란, 오스트리아 명문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네베스는 평균 평점 7.52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베스가 파리로 오면 이강인 선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이강인이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가르테가 만족감을 주지 못해 비티냐 등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애매했는데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네베스가 버티고 있으면 공격적 재능이 높은 이강인 선수가 더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평가입니다. 네베스는 어린 나이에 노련한 경기 운영과 왕성한 활동량이 돋보이는 미드필더인데요. 이강인 선수와의 중원에서의 케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음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음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음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로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축구협회가 요구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며 파장입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국내 매체 오센과 통화에서 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예비 조사를 마친 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실직 감사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의 계약 내용은 양측 합의하에 비공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실직 감사에 나섰다는 것은 감사할 부분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감사는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보면 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축구협회는 감사에 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축구협회 감사 범위와 관련해 감사 내용이 너무 방대할 수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에 올라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부터 홍 감독 선임 절차를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지원금 등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은 세금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축구협회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돼 정부가 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관련 감사에 대해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축구협회 감사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거진 의혹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감사 계획은 8월까지 축구협회 감사를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미흡할 경우 8월을 넘어 9월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으로 불거진 축구협회의 특혜와 불공정 논란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계는 물론 정치권,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체부의 감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